여러분, 오늘 당장 편의점에 가서 콜라 한 캔 사 마시려는데 가격이 갑자기 5,000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나요? 말도 안 돼. 콜라가 무슨 명품이야? 라고 화부터 내시겠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 바로 설탕세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담배에 엄청난 세금을 붙여서 흡연율을 낮추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먹는 달콤한 설탕에 죄악세를 매기겠다고 나선 겁니다. 도대체 왜 국가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설탕까지 간섭하려는 걸까요? 단순히 국민 건강 때문일까요? 아니면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는 꼼수일까요? 오늘 이 달콤하고도 무시무시한 돈의 흐름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설탕에 열광하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우리 뇌는 설탕이 들어오는 순간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단계에 당기는 건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본능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양입니다. 100년 전 인류가 먹던 설탕 양과 지금 우리가 먹는 양을 비교하면 무려 수십 배 차이입니다. 과거에는 귀한 대접을 받던 설탕이 이제는 액상과당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음료와 가공식품에 숨어들었죠. 잠깐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흔히 마시는 탄산음료 한 캔에는 각설탕이 약 10개 정도 들어갑니다. WHO가 권장하는 하루 당류 섭취 제한량이 각설탕 12개 분량인데 콜라 한 캔이면 하루치 할당량이 끝나는 셈입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섭취된 설탕은 비만, 당뇨, 고혈압의 주범이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다 돈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고요? 국민이 아프면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와 건강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세계 정부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총대를 맨 곳은 유럽의 복지 국가들이었습니다. 영국은 2018년에 설탕세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음료 100ml당 설탕이 5g 이상 들어있으면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음료 회사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음료 속 설탕 함량을 알아서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멕시코의 사례는 더 극적입니다. 멕시코는 한때 미국을 제치고 세계 비만율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했는데요. 2014년 설탕세를 도입하자마자 탄산음료 소비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생수 판매량은 늘어났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설탕세가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영국 정부는 설탕세로 벌어들인 세금을 어디에 썼을까요? 바로 초등학교 체육시설 확충과 아침 식사 지원 프로그램에 쏟아부었습니다. 명분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세운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이미 2021년부터 국회에서 설탕세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 여론이 워낙 거세서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논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수를 보면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당뇨병 환자는 이미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데이터는 2030 세대의 당뇨 유병률입니다. 과거에는 노인병이라 불리던 당뇨가 탕후루, 마라탕 열풍을 타고 젊은 층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 문제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설탕세만큼 매력적인 카드가 없습니다. 국민 건강을 챙긴다는 명분과 함께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에이, 세금 좀 붙어봤자 몇백 원 차이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제학에는 전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에 세금을 매기면 기업은 그 손해를 절대 자기들이 떠안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에게 떠넘기죠. 이걸 슈가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설탕값이 오르면 음료수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빵, 과자, 아이스크림, 심지어 우리가 먹는 양념치킨 소스 가격까지 줄줄이 사탕으로 오르게 됩니다.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훨씬 더 가혹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적 장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1,000원짜리 콜라가 1,200원이 되면 불만을 가지지만 아이들의 비만을 막기 위해 건강 부담금을 200원 추가했습니다. 라고 하면 반대할 명분이 약해집니다. 정부는 이 심리적 허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것이죠. 우리는 경제 지식을 돈으로 바꿔야 하는 사람들이니 투자 관점에서도 살펴봅시다. 설탕세가 도입되면 어떤 주식이 위험하고 어떤 주식이 기회일까요? 위험군은 전통적인 고가당 탄산음료 제조사, 저가형 프랜차이즈 카페. 이들은 원가 상승 압박과 소비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겁니다. 수혜군은 대체 감미료, 생산 기업. 이미 제로 슈거 열풍이 불고 있죠. 설탕세가 본격화되면 이 시장은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커질 겁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이나 헬시플레저 관련 브랜드들도 강력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에 설탕세가 공식 도입된다면 가장 먼저 비명을 치를 기업은 어디일까요? 국내 시장 점유율과 제품 구조를 바탕으로 타격 예상 탑3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롯데칠성. 가장 먼저 매를 맞을 곳은 역시 롯데칠성입니다. 칠성사이다와 펩시콜라라는 거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죠. 설탕세는 보통당 함량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칠성사이다 한 캔에는 당류가 약 27g 정도 들어있는데 만약 영국식 설탕세가 도입되면 캔당 수백 원의 세금이 순식간에 붙어버립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미 롯데칠성은 눈치 빠르게 제로 시리즈로 라인업을 꽉 채워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출의 상당 부분이 오리지널 가당 음료에서 나오기 때문에 세금 도입 초기에는 매출 하락과 가격 저항이라는 더블 펀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CJ 제일제당. 음료수 회사가 매를 맞는다면 그 음료수에 들어가는 설탕을 만드는 회사는 어떨까요? 바로 국내 설탕 시장 점유율 1위인 CJ제일제당입니다. 음료 회사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설탕 대신 알룰로스나 스테비아 같은 대체 감미료로 원료를 바꾸기 시작하면 주력 상품인 하얀 설탕의 수요가 급감합니다. 최근 검찰이 CJ제일제당을 포함한 국내 설탕 3사의 가격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정부의 압박과 설탕세 논의가 동시에 터지면 기업 이미지와 수익성 모두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SPC 삼립. 음료수만 세금을 낼까요? 아닙니다. 빵과 과자도 가시권입니다. 그 중심에 SPC 삼립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편의점 빵, 크림빵, 케이크에는 생각보다 엄청난 양의 설탕이 들어갑니다. 만약 설탕세가 가공식품 전체로 확대된다면 원가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이 바로 베이커리 업계입니다. 빵은 콜라와 달리 대체제를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결국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소비자들은 빵값이 금값이다라며 지갑을 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비명을 치를 기업과 반대로 조용히 미소 지을 기업도 있겠죠. 자, 설탕세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올 때 우리가 올라타야 할 서핑보드, 바로 대체당 관련주입니다. 단순히 단맛을 낸다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거대 식품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뛰어든 신소재 전쟁터가 되었는데요. 2026년 현재 가장 뜨거운 핵심 종목 3가지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양사.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곳은 삼양사입니다. 설탕세가 도입되면 설탕 팔던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싶겠지만 삼양사는 이미 탈출구를 완벽하게 뚫어놨습니다. 삼양사는 최근 울산에 국내 최대 규모의 알룰로스 전용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연간 생산량이 이전보다 무려 4배 이상 늘어났죠. 국내에서 알룰로스 원료를 이만큼 대량으로 뽑아낼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삼양사가 1등입니다. 단순 소매용이 아니라 B2B 비중이 높습니다. 즉, 롯데칠성이나 코카콜라 같은 음료 회사들이 설탕세 피하려고 원료를 바꿀 때 가장 먼저 전화를 거는 곳이 바로 삼양사라는 뜻입니다. 적의 무기를 내가 공급한다. 설탕세가 도입될수록 삼양사의 대체당 매출 비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대상.
미원으로 유명한 대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는 전분당 사업에서 60년 넘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습니다. 대상은 아예 대체당 전용 브랜드인 스위베로를 런칭하고 글로벌 시장까지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내 설탕새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설탕새를 도입한 유럽과 북미 시장에 수출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죠. 대상은 국내 전분당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원료 수급부터 가공까지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아주 유리합니다. 잠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상은 군산 공장에 알룰로스 전용 라인을 구축하며 글로벌 1등을 선언했습니다. 이미 270여 개가 넘는 고객사가 대상의 대체당 세미나에 몰려들었을 정도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세 번째, 보라티알과 MSC. 앞선 두 기업이 알룰로스 대장주라면 이들은 스테비아 관련주로 묶입니다. 보라티알은 이탈리아 식자재 수입 전문 기업이지만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해외 고품질 스테비아를 수입해 유통하는 상장사입니다. 제로 슈거 음료 시장이 커지면 유통 물량 자체가 늘어나는 수혜를 입습니다. MSC는 에리스리톨과 스테비아를 혼합한 감미료를 직접 생산합니다. 천연 감미료 시장이 커질 때마다 주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무지성 투자는 금물입니다. 체크해야 할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첫 번째, 원재료 가격 변동. 알룰로스의 원료인 옥수수 전분 가격이 급등하면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곧 이들의 리스크입니다. 두 번째, 아스파탐 논란 재점화. 한때 아스파탐 발암 가능성 논란으로 시장이 출렁였던 것 기억하시죠? 대체당도 언제든 유해성 논란이라는 돌발 변수가 터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실적 확인 필수. 테마성으로만 오르는 종목인지 실제로 영업이익이 찍히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설탕세는 단순히 설탕을 먹지 말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관리한다는 명목하에 경제적 행동을 통제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구에게 지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고도의 정치 경제적 행위입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한편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똑똑해져야 내 지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설탕세는 꼭 필요한 건강지킴이일까요? 아니면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또 다른 이름의 세금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더 돈이 되는 흥미진진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